오늘의 주제는 24장 무조성과 음열 기법입니다. 20세기 음악을 배우는 기분이 이제 들지요.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첫째, 무조성과 음열 기법, 그 배경과 개념. 두 번째,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이죠. 쇤베르크의 음악. 세 번째로 그 쇤베르크의 제자들, 세 작곡가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네, 무조성 음열 기법 하면 낭만 음악에서 갑자기 이상한 세계로 뛰어든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세기 후반의 음악 경향에 대해서 배웠죠. 민족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후기 낭만주의. 이 바로 후기 낭만주의에서 무조성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후기 낭만주의는 서양 음악의 주류였던 고전시대 이후 서양 음악을 이끌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 나라에서 나타났던 경향이죠. 그리고 19세기 낭만 음악 나아가서 바로크부터 이어오던 조성, 토널리티, 조성이 확대된 것이었죠. 그리고 조성과 함께 규모, 색채감, 즉 표현이 확대되었고요. 이 표현의 확대의 방향을 이은 것이 바로 무조성이고, 무조성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12음 기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음악, 무조성 12음 기법은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수도죠, 지금도. 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비엔나에서 시작되었을까가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 여기서 세기 말 비엔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비엔나는 영어로 비엔나고 원어로는 비인이죠. 종종 세기말이라는 용어로 설명됩니다. 이 말은 단지 19세기 말이라는 시기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기 비엔나에서 일어났던 독특한 문화 현상인 모더니즘, 현대 예술 사조라 그럴까요? 모더니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배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잠깐 언급했듯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1914년 이전까지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정이라는 이름 아래 약 500년에 걸쳐서 유럽을 지배해 왔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토록 비엔나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동안에서 비엔나는 전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19세기 말에 비엔나 중심 지역에 많은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모이게 돼요. 이들은 자신의 분야뿐 아니라 사상, 철학, 예술에 대해서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교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쇤베르크가 그린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쇤베르크는 표현주의 화가들과 교류했던 아마추어 화가였고, 또 이 클림트 잘 알죠? 클림트, 입맞춤을 그렸던 유명한 클림트이죠. 이 클림트는 베토벤을 기리는 유명한 벽화, 지금도 비엔나에 남아있어요. 이 벽화를 남겼어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표현주의 미술 그리고 음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엔나에서 지성, 문화, 예술의 새로운 조류, 모더니즘을 형성하면서 20세기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게 돼요. 비엔나. 마치 르네상스가 어디서? 피렌체 카메레타에서 비롯되었죠. 이렇듯이 이제 비엔나에서 모더니즘이 나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음악에서는 무조성 음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현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엑스프레셔니즘. 무조성 음악을 표현주의 음악이라고 달리 얘기해요. 물론 표현주의는 음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미술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인데 미술에서 강한 현상이었죠. 표현, 익스프레스라는 말 자체가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엑시트할 때 그 X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란 말입니다. 바로 인상주의가
임프레셔니즘 하면은 외부의 현상을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것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상주의와 반대. 이 익스프레션,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처럼 근데 미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교재 255페이지에 보니까 20세기 초 현대인의 긴장과 공포, 불안과 갈등,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충동과 반항감을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유럽, 또 20세기 초 유럽 사람들의 상황, 모든 것이 너무너무 오래 잘 되었고 길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마치 풍선을 막 불면 터지듯이 다리 꽉 차면 기울듯이 이런 것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럴 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주의 예술은 바로 이런 불안감이 예술로 나타난 건데 그때 마치 프로이드도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이 무서운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거죠. 우선 미술에서의 움직임이 음악이 앞서는데 클레, 뭉크, 칸딘스키 이런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비엔나의 표현주의 미술을 한번 볼까요? 254에서 255페이지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르크라는 화가의 숲속의 사슴이라는 그림인데요. 사슴이 이렇게 있긴 있어요. 보이면 이렇게 있죠. 여기 몇 마리, 한 네다섯 마리는 있는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이런 강렬한 원색을 쓰고 또 날카로운 선으로 그죠? 사슴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사슴을 통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여기 또 애공 실레라고 유명한 작품, 이 자신의 자화상인데 이런 자화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초상화네요. 이런 초상화를 그려주면은 좋아할 것 같을까요? 글쎄요. 시선은 굉장히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선, 불안합니다. 또 유명한 키르크너의 베를린 거리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1913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직전이죠. 사람들이 매우 화려하게 꾸미긴 했는데 시선을 보면 공허하고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러니까 선을 보면은 날카롭고 원색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강한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유명한 뭉크의 노르웨이 화가 뭉크의 절규 유명한 작품이죠. 엽기적이 나타난 1893년이네요. 19세기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내 뒤를 보면은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너무 강렬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 혹은 그 불안한 작가의 마음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안함. 19세기 불안한 세기말의 그런 정서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칸딘스키의 콘서트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피아노고 이게 환호하는 청중이에요. 너무나 광렬한 원색을 써서 마치 기분이 탁 자다가 일어난 느낌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인물이나 배경이 단순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은 칸딘스키가 이후에 그린 컴포지션 이라는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굉장히 많이 그렸죠. 칸딘스키가 사선의 움직임, 추의 움직임 등 단순한 형태를 통해서 리듬감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단순화한 이렇게 표현주의 예술에서는 미술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부터 이런 추상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표현주의가 음악으로 나타난 것이 무조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강렬한 표현, 그 다음에 추상적. 교재 255페이지에 보니까 표현주의 음악은 인간 내면 세계의 어두운 면, 특히 심리적 갈등, 긴장, 불안, 두려움, 잠재의식 속의 충동을 표출하는데 소외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찌그러지고 추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 같이 보통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음악이 아니고요. 또 표피적인 인상을 그리는 인상주의와도 정반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면을 표현한다 이거죠. 네, 다른 말로는 음악에서는 비엔나 악파라는 말이 나와요. 제1 비엔나 악파는 누구예요? 바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고전주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전주의 음악의 조성을 뒤흔든 게 바로 무조성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들의 뒤를 이어 비엔나 악파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쉔베르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전주의 틀을 이어간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이 단지 조성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쉔베르크, 아놀드 쉔베르크, 알반 베르크, 안톤 베베른 다 A로 시작하죠. 묘하게 비슷한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쉔베르크, 베르크, 베베른 이름도 비슷하네요. 네, 제2 비엔나 악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